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인벨러 데이터와 리프레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당겨서 새로 고침, 버튼 새로 고침, 연관 프로바이더 갱신, 자동 새로 고침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패턴을 익혀봅시다. 이 영상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벨러 데이터와 리프레시의 핵심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의 동작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 당겨서 새로 고침과 버튼 새로 고침 구현 방법을 배우고 연관된 프로바이더를 함께 갱신하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인벨러 데이 셀프 사용법과 자동 새로 고침 타이머 구현까지 다루고 마지막으로 퀴즈로 복습해보겠습니다. 인벨러 데이터와 리프레시, 두 메서드 모두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갱신하지만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벨러 데이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초기화하고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다시 빌드됩니다. 반면 리프레시는 호출하는 즉시 프로바이더를 재실행하고 새로운 값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전환 시에는 인벨러 데이가 적합하고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리프레시가 더 좋습니다. 인벨러 데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서가에 돌려놓고 다음에 누군가 필요할 때 다시 빌려가면 됩니다. 인벨러 데이를 호출하면 프로바이더의 상태가 깔끔하게 초기화되고 이 프로바이더를 구독하고 있는 모든 유저들이 자동으로 다시 빌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벨러 데이는 비동기 작업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출 즉시 반환되고 실제 데이터 로드는 나중에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때 일어납니다. 인벨러 데이 대 기본 사용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레프 인벨러 데이를 호출하면 유저리스트 프로바이더의 상태가 초기화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벨러 데이 호출 직후 바로 레프 리드로 데이터를 읽으면 아직 프로바이더가 다시 빌드되는 중이므로 에이싱 백류 로딩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초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인벨러 데이 직후에 즉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인벨러 데이 대신 리프레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리프레시의 핵심 개념을 알아봅시다. 리프레시는 지금 당장 새 책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납과 동시에 새 책을 받아오는 셈이죠. 리프레시를 호출하면 즉시 프로바이더가 재실행되고 퓨처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어웨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값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즉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리프레시의 실제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제에서 레프 리프레시의 유저리스트 프로바이더 퓨처를 전달하고 어웨이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노유저즈 변수에는 새로 로드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제는 로딩 인디케이터와 함께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먼저 세트 스테이트로 이즈로딩을 true로 설정하고 리프레시로 새 데이터를 기다린 후 다시 이즈로딩을 펄스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에게 로딩 중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겨서 새로 고침, 즉 폴트 리프레시 구현 방법을 알아봅시다. 플러터에서는 리프레시 인더케이터 유제를 사용하면 손쉽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리프레시 콜백이 반드시 퓨처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벨러 데이는 퓨처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리프레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프레시가 퓨처를 반환하므로 리프레시 인더케이터가 새로 고침이 완료될 때까지 스피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인더케이터 유젯의 알리프레시 콜백에서 레프 리프레시와 유저리스트 프로바이더 퓨처를 어웨이와 함께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리스트를 아래로 당기면 스피너가 표시되고 새 데이터가 로드되면 스피너가 사라집니다. 자식 유젯으로는 리스트뷰 빌더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패턴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므로 꼭 익혀두세요.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하는 기능도 자주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즉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리프레시를 사용하면 로딩 상태를 표시하고 완료 후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이 캐치 문으로 네트워크 오류 등의 예외 상황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버튼 새로 고침의 전체 코드를 살펴봅시다. 엘러베이티드 버튼의 안프레스트 콜백에서 에이싱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트라이 블록 안에서 세트 스테이트로 이즈로딩을 true로 설정하여 로딩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레프 리프레시로 새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웨이로 기다립니다.
성공하면 스낵바어로 새로 고침 완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파이널리 블록에서는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이즈로딩을 펄스로 설정하여 로딩 인디케이터를 숨깁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작업이 여러 프로바이더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앱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면 장바구니 아이템 목록, 장바구니 개수, 총 금액, 상품 목록 등 여러 프로바이더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인밸러데이트를 사용하면 여러 프로바이더를 한 번에 무효화할 수 있고 이 프로바이더들을 구독하는 모든 위젯이 자동으로 최신 데이터로 다시 빌드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우트 리파저토리, 옛 아이템으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레프 인밸러데이트를 사용하여 카우트 아이템즈 프로바이더, 카우트 카운트 프로바이더, 키어트 토텔 프로바이더, 프로덕트 리스트 프로바이더를 순서대로 무효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는 위젯들이 자동으로 새 데이터로 재빌드됩니다. 만약 각각에 대해 리프레시를 호출한다면 여러 번의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프로바이더를 갱신할 때는 인밸러데이트가 더 효율적입니다. 인밸러데이트 셀프는 조금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초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PI 호출 중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상태를 리셋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데이터를 새로 로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외부에서 프로바이더를 제어하는 인밸러데이트와 달리 인밸러데이트 셀프는 프로바이더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코드 예제를 봅시다. 커런트저 프로바이더는 먼저 오스토컨 프로바이더에서 토큰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만약 토큰이 만료되어 토큰 익스파이어드 익셉션이 발생하면 레프 인밸러데이트 셀프를 호출하여 자기 자신을 무효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때 새 토큰으로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인증 관련 로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화면에서는 일정 주기로 자동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나 채팅 메시지 같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타이머, 피리어딕과 리프레시를 조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벗어날 때 반드시 타이머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으로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자동 새로 고침 타이머 코드를 살펴봅시다. 스타프라이시즈 프로바이더는 스트림을 반환합니다. 먼저 타이머, 피리아딕으로 30초마다 실행되는 타이머를 생성합니다. 콜백에서는 레프 인밸러데이트 셀프를 호출하여 자기 자신을 무효화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레프 안디스포즈의 타이머의 캔슬 메서드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더가 디스포즈 될 때, 즉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타이머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크 리파저토리, 와치 프라이시즈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화면 전환 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할 때는 인밸러데이트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새로 고침을 요청했을 때는 리프레시를 사용하여 즉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상태를 리셋해야 할 때는 인밸러데이트 셀프를 사용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메서드를 선택하면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효율적인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개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인밸러데이트를 호출한 직후에 레프 리드로 데이터를 읽으려는 것입니다. 인밸러데이트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호출 직후에는 아직 새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싱 백류, 로딩 상태이거나 이전 캐시된 데이터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즉시 새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리프레시를 사용하고 워웨이트로 완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인밸러데이트와 리프레시의 차이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밸러데이트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초기화하고 다음 접근 시 재빌드하며 리프레시는 즉시 재실행하여 새로운 값을 반환한다. 두 번째, 인밸러데이트는 동기적으로 동작하고 리프레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 세 번째, 인밸러데이트는 퓨처를 반환하여 새 데이터를 기다릴 수 있고 리프레시는 반환값이 없다. 네 번째, 인밸러데이트는 즉시 새 데이터를 가져오고 리프레시는 다음 접근 시에만 데이터를 가져온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인벨러돼 있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완전히 초기화하여 다음에 접근할 때 다시 빌드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면 리프레시는 즉시 프로바이더를 재실행하여 새로운 값을 반환받습니다. 인벨러돼 있는 비동기 작업을 기다리지 않지만 리프레시는 퓨처를 반환함으로 어웨이를 사용하여 새 데이터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메서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용자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를 때 로딩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면서 즉시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프 인벨러데이를 호출하고 바로 데이터를 사용한다. 두 번째, 레프 리프레시와 어웨이를 함께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기다린다. 세 번째, 레프 인벨러데이를 2번 연속 호출한다. 네 번째, 레프 리드를 호출하여 캐시된 데이터를 먼저 보여준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새로 고침을 요청하고 로딩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면서 즉시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리프레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프레시는 호출하는 즉시 프로바이더가 재실행되고 퓨처를 반환함으로 어웨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값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벨러돼 있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므로 호출 직후에는 아직 새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폴트 리프레시 기능을 구현할 때 리프레시 인더케이터의 알리프레시 콜백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야 할까요? 첫 번째, 레프 인벨러데이만 호출하면 자동으로 퓨처가 반환된다. 두 번째, 레프 리프레시, 퓨처를 사용하여 퓨처를 반환해야 한다. 세 번째, 레프 리드를 사용하여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네 번째, 세트 스테이트를 호출하여 유제를 다시 빌드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프레시 인더케이터의 알리프레시 콜백은 반드시 퓨처를 반환해야 합니다. 레프 리프레시에 프로바이더 퓨처를 전달하면 즉시 프로바이더를 재실행하고 퓨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 인더케이터가 새로 고침이 완료될 때까지 로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벨러돼 있는 퓨처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 앱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한 후 연관된 여러 프로바이더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각 프로바이더마다 개별적으로 리프레시를 순차적으로 호출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바이더만 리프레시하고 나머지는 자동 갱신을 기다린다. 세 번째, 레프 인벨러데이를 사용하여 연관된 모든 프로바이더를 한 번에 무효화한다. 네 번째, 타이머를 설정하여 일정 시간 후 모든 프로바이더를 리프레시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연관된 여러 프로바이더를 함께 갱신해야 할 때는 레프 인벨러데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벨러돼 있는 여러 프로바이더를 한 번에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 프로바이더들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위젯이 자동으로 다시 빌드되어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개별적으로 리프레시를 호출하면 여러 번의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할 수 있고 각 갱신 사이에 일시적으로 불일치한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레프 인벨러데이로 유저리스트 프로바이더를 무효화하고 바로 다음 줄에서 레프 리드로 데이터를 읽어 출력합니다. 첫 번째,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출력된다. 두 번째, 에이싱 백류 로딩 상태가 출력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이전 캐시된 데이터가 출력된다. 네 번째, 널 값이 출력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레프 인벨러돼 있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초기화하지만 비동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인벨러데이트 호출 직후 레프 리드로 데이터를 읽으면 프로바이더가 다시 빌드되는 중이므로 에이싱 백류 로딩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즉시 새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레프 리프레시를 사용하고 어웨이트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인벨러데이 셀프를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 컴포넌트에서 프로바이더를 강제로 새로 고침할 때. 두 번째, 프로바이더 내부 로직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초기화해야 할 때. 세 번째, 여러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무효화할 때. 네 번째,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시 새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인벨러데이 셀프는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초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프로바이더가 스스로 상태를 리셋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토큰 만료 시 자동 리셋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부에서 프로바이더를 제어할 때는 일반적인 레프 인밸러데이트를 사용하며 즉시 새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리프레시를 사용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자동 새로 고침 타이머를 구현할 때 화면을 벗어나면 타이머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타이머가 계속 실행되면 메모리 누수와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두 번째, 플러터에서 타이머는 최대 10개까지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 세 번째, 타이머를 정리하지 않으면 앱이 크래시될 수 있기 때문. 네 번째, 리버파드의 프로바이더가 자동으로 디스포즈되지 않기 때문.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화면을 벗어난 후에도 타이머가 계속 실행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보지 않는 화면의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합니다. 이는 배터리 소모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레프 안디스포즈를 사용하여 타이머를 정리해야 합니다. 리버파드의 프로바이더는 자동으로 디스포즈되지만 타이머와 같은 외부 리소스는 수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가장 적절한 데이터 새로 고침 방법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앱 시작 시 자동 데이터 로드, 두 번째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새로 고침 버튼 클릭, 세 번째는 다른 화면에서 돌아올 때 자동 갱신, 네 번째는 30초마다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 앱 시작 시는 프로바이더의 기본 초기화 로직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새로 고침을 요청할 때는 리프레시를 사용하여 즉시 결과를 받고 로딩 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면 전환 시 자동 갱신은 인밸러데이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네 번째, 자동 타이머는 리프레시를 사용하여 즉시 새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조합이 사용자 경험과 성능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리버파드의 인밸러데이트와 리프레시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화면 전환이나 연관 데이터 갱신에는 인밸러데이트를, 사용자 명시적 요청에는 리프레시를, 프로바이더 내부 조건부 리셋에는 인밸러데이트 셀프를 사용하세요. 오늘 배운 패턴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더 나은 플러터 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